이게 항상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할 거면은 육신 얘기를 해야 돼요. 비식재간인 얘기를 해야 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뭐 노력이 들어가서 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할 거면은 오행 얘기를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오행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신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걸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렇게 치환을 해줬잖아요.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는 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잖아요. 이 오행이랑 인간이랑 개입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게 비식재관인이야. 이것을 이제 음양으로 또 나누면 뭐 비견은 비견 겁재로 나누고, 식신 상관 나누고, 재성 정제 편제 나누고, 관 정관 편관 나누고, 인성 정인 편인 나누고. 근데 뭔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비견이 몇 개 있으면 몇 점이니까 뭐 어떻고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도 사실 나는 좀 잘 모르겠어. 누가 시작한 걸까 그런 방식을. 조후라는 것은 한난 조습을 얘기를 하죠. 조후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가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습기가 있다, 건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조후예요. 여러분들이 육신 이해를 잘 하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처세 같은 것들은 다 이 육신 안에서 나오거든. 너무 심플해. 이 개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은 알잖아. 오행은 알겠지. 오행의 생 정도는 알겠지. 사주 채널을 뭐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그냥 방식을 이렇게 생각해봐.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를 생하고, 재가 관을 생하고, 관을 인을 생하고, 인이 비겁을 생하고, 약간 이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 똑같은 거야.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이 순환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뭔가 직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념을 항상 어떤 기준으로 뭐를 나눠서 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사회적 기준을 볼 때는 항상 관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관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왜 관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실무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보면 크게는 이렇게 나누는 거야. 관이 기준이라고 했죠. 이렇게 봅시다. 인성 관상이 안 좋다고? 비겁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5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세상은 오직 5개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오행에서 육신을 좀 여러분들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항상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에서 뭐든지 시작하잖아. 계절도 목에서 시작하죠. 우리가 봄에서 항상 시작하잖아. 봄은 목이잖아.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시작점이 항상 이 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목은 비겁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모든 시작점은 비겁이잖아. 그러면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시작했으면은 그게 이제 활성화되는 구간이 있을 거고, 활성화가 됐으면 자리 잡는 구간이 있을 거고, 자리를 잡았으면 그걸 잘하는 구간이 있는 거고, 그걸 잘했으면 결과를 얻었겠지. 그러면 이게 순서가 사건의 어떤 시작과 발단인 거고, 이게 이제 사건의 어떤 진행 상황인 거고, 이게 어떤 점차 에너지가 고도화되는 이런 과정인 거고, 관이라는 게 절정인 거고, 인성이 결말인 거야. 순서가 항상 이 순환이라는 순서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내는 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한히 반복된다라는 순환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은 무한한 순환을 말하는 거고, 음양 오행을 배우는 것도 무한한 순환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그거니까 우리 삶이 이렇다가 아니라 그것에 빗대어서 우리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고를 해보자라는 거지. 자, 봐봐. 다시 정리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세상에 범주가 있고 기준을 항상 내가 관으로 두라고 했잖아요. 왜 관이냐면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를 나누는 기준을 뭔가를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준은 뭐 비겁이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재성이 될 수도 있고 관이 될 수도 있고, 다 이런 어떤 기준을 나누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우리가 그냥 기준이라는 것을 관이라는 것을 놓고 정하해 보자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 관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어떤 경계라는 게 이 라인이 관인 거야. 그러면 이 관이라는 걸 이 내부와 외부를 채우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라인인 것도 안쪽을 바라보는 라인이 있는 거고 바깥쪽을 바라보는 라인이 있는 거잖아. 라인이 2개가 되겠지? 보세요. 야,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주는 건 공식을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이라는 것을 그냥 가상으로 기준을 삼아보자. 그러면 이게 관성이라고 치면은 이 관에도 음과 양이 나눠져 있잖아. 항상 2개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라인이 관이라고 치면은 이 안쪽을 향해 있는 관이라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는 거고, 이 외부를 향해 있는 것을 편관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 기준을 한번 잡아주고
다음번엔 안 잡아줄 거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가상의 라인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애는 뭘까? 정관이라는 애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애. 그냥 관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 이 안에는 비식재들이 들어가 있겠지. 근데 이걸 정의를 해보자.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정관이라는 애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애는 뭐냐? 내부를 채워보자. 파란색으로. 이 내부를 채우고 있는 얘가 정제야. 그러면은 쉽지? 그러면 이 편관이라는 애를, 이 외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애가 있을 거잖아. 얘는 뭘까? 이 외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애. 쟤를 노란색으로 채워보자. 편제지, 편제. 구성 이렇게 되어 있지. 자, 봐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기준을 놓고 나눠봐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식으로 되냐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관이라는 얘기를 그냥 우리가 워딩만 바꿔볼게. 이게 팀이야. 나 워딩만 바꿨다. 관을 그냥 팀으로 바꿨다. 봐봐. 관을 팀이라고 그냥 치환을 해봐. 그대로. 자, 이게 팀이에요. 그러면은 정관 정제라는 건 뭐야? 팀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지. 편제 편관이라는 것은 팀 외부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팀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이 팀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건 뭐야? 얘네가 하는 역할, 팀에서의 역할이지. 정관이라는 것은. 정제라는 것은 팀이 하는 일이지. 편제는 외부에서 하는 일이죠. 편관이라는 것은 우리 팀 해야 하는 일 외의 다른 일을 말하는 거야. 추가적인 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관이 이렇네 저렇네, 뭐가 이렇네 저렇네 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봐. 개념을 내가 지금 다 지워서 헷갈리려나?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정관이 발달해 있는데 정제가 없어. 그럼 뭐야? 하고자 하는 역할이나 직무는 분명한데 실제로 하는 일의 양이 부족한 거야. 실제로 하는 일 자체의 양이 많지 않다고. 그럼 바꿔 말하면은 만약에 관이 강한데 해야 되는 역할이나 일들은 많은데 실제로 그걸 수행해야 될 역할 자체가, 그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뜻도 돼. 이해되심? 근데 만약에 똑같은 관인데 편관이라는 애가 발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편관이라는 애는 내가 해야 될 업무 외에 다른 일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제, 편제, 정관, 편관이 다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원래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 둘 다 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역할도 여러 개고 하는 일도 여러 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비중에 생각해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관이 발달해 있는 사람인데 이 편제라는 것도 강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 외에 내 역할은 아니지만 다른 일도 한다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어버리면은 역할 자체가 애초에 두 개가 설정이 돼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재성이 없으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일을 수행할 실제 실무자가 부족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관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정관이라는 게 팀장이라고 쳐요. 그러면 정제라는 것은 팀원이 되는 거야? 아니, 무관은 상관없고 예시를 들어준 거임. 여러분들 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정관이 만약에 팀장인데 그 정관이 강해. 팀장이 해야 될 일은 많아. 근데 정제가 없거나 부족해. 팀원이 없거나 팀원이 그 해당한 역할 수행을 못한다고. 이해되세요? 역할 수행이 안 된다는 뜻이야.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만약에 관이 없는데 제가 왕한 사람이 있어. 뭐 정제든 편제든지 간에 정확히 역할이나 이런 걸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권한은 주어지지 않은 거야. 또 다시 말해볼게. 그럼 관성이라는 게 어떤 규칙이라고 칩시다. 규칙. 그러면 정관이라는 게 만약에 권한이라고 해요. 그럼 정제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관성이 뭐 없거나 약해,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권한을 주지 않은 거고 책임과 의무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재성만 강한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계속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 권한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 이거를 취한을 해봐요. 권한을. 이게 인정이라는 뜻도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A는 B다라고 외우지 말고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 다른 단어로 치환을 해보면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항상 해봐야 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좀 재밌게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게 해보자고.